자, 앞서서 저희가 얘기하다가, 좀 끊어졌습니다만, 이 사립대학을 뭐 국립화하는 거,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일부 사학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등등 굉장히 비리라든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또 다른 그 측면은 등록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이제 자살한 학생들 같은 경우도,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등록금, 이제 공부 못하면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죽게 살기로 이제 코피 터지면서 이제 하게 되고, 아까 경쟁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법이다 하는 것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그리고 국립대학도 등록금을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리고 있죠 지금 이제. 그래서 뭐 독일이라든지 아까 핀란드라든지 이런 데는 뭐 등록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등록금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등록금 정책은 뭐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일단은 그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설 당시에 뭐 그때 2007년인가요? 예,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뭐 반값 등록금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공약집에는 없다고 하는데 그 뭐 약속을 하고 그다음 그런 것들이 등록금을 반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반값 등록금을 뭐 실현하겠다. 이렇게 뭐 약속을 그러면은 그게 다 국립화하는 거네요. 우리나라 지금 사립대하고 국립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금 수준에서는 이제 그렇죠. 뭐 사립대학은 지금 현재의 국립대 수준이 되는 거고 이게 별건가요? 그다음 국립대는 그것도 더 떨어지겠죠. 좋은 공약을 하셨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뭐 계속적으로 인상률이 뭐 몇 퍼센트 한 자릿수긴 하지만 5%, 3% 뭐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이제 현실화된 적이 없다는 게 이제 참 아쉬운 대목이죠. 만약에 그것들을 실현했다면 그렇군요. 그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그 국립대학들은 등록금을 이제 사립대학 수준으로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는 등록금이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사립대학하고 격차가 좀 줄어드는 편인데 아마 지금 사립대학은 또 동결해라 이런 식으로 또 은연중에 압력을 넣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중적인 전략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그렇죠. 서울대를 법인화하면은 등록금이 훨씬 더 올라갈 텐데요. 그렇죠?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저도. 그건 왜 법인화 하는 건가요? 뭐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그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전적으로 처음부터 예산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부가 손 터는 것이 가장 만만한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공적 부분이 다 마찬가지지만 뭐 민영화 드라이브라는 것이 우리 1970년대 말에 이명박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부가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하고 성씨도 같지만 바로 그 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어떤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말은 반값 등록금 이렇게 하면서 등록금은 계속 올리게 시키고. 저는 아쉬운 대목은 근데 그것을 사회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었고 국가 소유의 어떤 그 대학의 큰 축이 서울대학이었는데 그것을 아무런 합의도 없이 단순하게 교수라든지 교직원들, 학생들만이 주체인 것처럼 이렇게 또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저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론화시켜서 국립대학교 법인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회적 합의, 아까 앞에서 제가 노르딕 모델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뭐 어느 큰 틀에서 우리가 교육 정책을 지금 가다듬어야 되는 시점이라면 뭐 각계가 시민사회에 던져지는 문제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합의를 어떤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예. 예. 등록금 반값을 실현을 하려면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서울대학 같은 데를 법인화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둬야죠. 그냥 두고 그리고 사립대학들을 아까 제가 국립대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국립대학 수준으로 해주면 그러면 사립대학 등록금이 반으로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선거 과정에서 뭐 공약을 했다는 대통령님이 공약했다는 거를 예.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실현할 수 있죠.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예. 없고 건실한 사립대학들한테 국립대학에 준하는 그 돈을 국민 세금으로 주면은 그게 보편적 소위 이제 또 재단 적립금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보면 학생 등록금을 통해서 지금 한 10여 년 이상 적립된 금액도 일부 유력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란 말이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재단의 입장에서야 유력 사립대학이면 뭐 스카이 뭐 이런 데 들어가 S는 빠지겠죠. S는 아니고 예. 예, 뭐 그런 뭐 여대라든지 뭐 등등 굉장한 뭐 우리가 어마어마한 수의 그 금액이 액수의 금액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학교가 사립대학들도 이제 비영리 법인이라서 예. 사실은 정부로부터 이제 굉장히 그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수익 사업 같은 못하게 이렇게 이제 많이 규제를 당하고. 그러니까 외부 수입 사업이 아니고 그 적립금의 상당 부분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국 사립이라든지 이런 데는 후원금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적립금이 충당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는 액수가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학생들의 이제 등록금이죠. 등록금을 통해서 재단 적립금이 이제 뭐 나중에 쓰이겠다.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학생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뭐 이런 또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학생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학에 대해서 등록금 동결을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그 이슈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뭐 전체 대학생들을 이면 좋겠지만 그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국에는 뭐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고 나아가서는 누구나 뜻이 있는 사람은 뭐 50이 뭐 되건 60이 되건 노령층이 되건 필요할 때 자기가 아카데미즘에 다시 돌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최 박사님도 그러면 지금 반값 등록금 정책에 지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그러니까 지지는 하고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지금 현재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적 국면과 반값으로만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가치의 수준과 현실적인 수준이 이제 괴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뜬금없이 모든 것을 국립대학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노르딕 모델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뜬금없다고 얘기하시면 좀 이상하게 들려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게 한국적인 맥락에 맞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역동성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합의의 전통이라는 것도 목표는 합의의 전통이라는 것도 핀란드 같은 데를 이렇게 딱 그렇죠. 예,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인데 핀란드 같은 공간도 뭐 17세기 이후에
근 300년 가까운 세월의 합의의 과정, 합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예,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그 북유럽의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다 스킵, 생략하고, 뭐, 핀란드 우리 가자. 한다고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공간,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시민사회라든지, 요즘 뭐 거버넌스 개념을 가지고 국가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 또는 뭐 경제 이해관계자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힘들지라도, 뭐, 물론 뭐 노사정위원회라고 뭐 기존에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큰 틀에, 그냥 물론 제한적이고 그것은 사회적 아젠다를 전부 다 다루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사회 협약 또는 사회적 대타협 이런 것이 노무현 정부 때 뭐 일부 학자들과 정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뭐 아젠다화 시켰는데 지금도 또 그런 지점들이 계속 유효한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최재한 박사가 마치 이제 그 좌파에서 삼인주의 비판할 때 예. 그 비판받는 이런 그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 궁극적인 목표는 전액 면제. 예. 이건데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예. 아예 처음부터 등록금 반값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저는 삼인주의자들 말이지 예. 이미 다 타협적이고 그렇지 않죠. 미리 예. 이제 죽어 들어간다. 예. 그 이제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저는 아까 분명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상교육이라는 원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그렇죠. 걸리든 그것들은 우리가 무상 대학까지 무상교육으로 가야 된다. 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역동적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입장을 분명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복지국가 틀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복지국가라는 것을 너무 폐쇄적이고 아주 고착화된 것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역동적인 수준.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주화를 이뤄낸 것처럼 우리가 복지화도 뭐 이야기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과정으로서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복지 시대라는 얘기를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고요. 이제 그 틀에서 그러면은 서울대 법이 나가는 거는 잘못됐다. 그것도 잘못됐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예. 그죠? 예. 카이스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바꿔야 된다. 기본적으로 아카데미즘의 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이라는 건 학문의 공간에서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양적인 걸로 만들어내는 이런 사회가 이게 바람직한 사회냐는 거죠. 그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셨는데 그건 뭐 성적에 따라서 등록금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카이스트도 전부 이제 무상교육으로 뭐 하든 뭐 하든.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좀 분명하게 이렇게 논점을 짚어주셔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